네, 지난 8일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필리핀 레이테 섬 등 중부 섬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600여 명으로 나타나고 12,50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 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레이테 섬 타클로반에 다녀온 박기현, 최계영 투순회 특파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사히 다녀와서 참 다행인데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어제 한국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잤더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셨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죠. 워낙 피해가 커서 현재 화면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일단 필리핀 세부에 먼저 도착을 했었고요. 네.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 타클로반 공항에 도착을 할 수 있었는데 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직접 그 재난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그야말로 참상이었습니다. 네. 폐허였고요. 예. 공항 자체가 파손이 돼서 네. 도저히 공항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는 길부터 굉장히 어려우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이 재난 현장을 빨리 벗어나서 생존을 위해 탈출하려는 주민들로 이제 공항에는 긴 행렬이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이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공항을 빠져나가서 저희가 차량으로 숙소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본 그 현지의 모습도 그야말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나무들도 다 뿌리 뽑혀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또 동물이나 또 네. 사람의 시신까지도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신들도 이제 눈에 띄었기 직접 때문에 목격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 안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고 또 냉엄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최계영 기자가 직접 촬영하신 거죠? 네네. 네, 이 현장의 생생한 장면을 직접 촬영을 하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2004년 쓰나미 때도 이제 푸켓을 다녀왔었는데요. 예. 그때하고 지금 이번에 좀 다른 것이 쓰나미 때는 이제 까오락이나 이런 지역이 그 블럭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매몰되고 이러신 시신들 수습하느냐고 힘들었는데 네. 이번에 갔던 하이엔 태풍의 영향을 받은 타클로반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양철이나 나무, 목재로 얇은 네. 거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네. 이 태풍에 완전히 다 쓸려서 그 흔적을 찾기 힘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교회 건물이나 이런 관공서 외에는 그런 블럭 건물, 공항에서도 네. 그 관제탑이나 이런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 외에는 대부분 다 없어졌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이나 통신이 마비돼서 좀 취재에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은 타클로반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네. 비행편도 제대로 된 비행편이 없었고 또 당시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태풍이 곧 접근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경비행기조차도 뜰 수 없고 네. 배도 운항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타클로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한 끝에 네. 신속 대응팀에서 미군 수송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되고 이제 그 신속 대응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타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네. 겨우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네. 이후에 타클로반에 들어간 이후에도 숙소를 구하는 문제도 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타클로반 일대에는 일단은 제대로 된 건물이 묵을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한두 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야만 제대로 된 숙소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이동하는 과정조차도 쉽지가 않아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신속 대응팀과 취재진을 포함해서 2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차량은 2대밖에 없어서 네. 승용차, 4인용 승용차에 11명, 12명이 타고 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교통통신이 마비되다 보니 저희가 기사를 전송하는 문제나 네. 촬영한 화면을 송출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먹은 빵을 가지고 하루를 견디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모기와 벌레 같은 그런 자연환경 때문에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이렇게 취재진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생필품이 없어서 약탈을 벌이는 등 좀 치안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최계영 기자는 이런 재난 지역 취재 경험이 많은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저희가 첫날 공항에 내렸을 때 운전기사가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을
그 경계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창문을 절대로 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도어 락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게 낮에는 사실 평시 상황입니다. 아주 평화로운데 밤이 되면 이제 이면도로 쪽에 이제 마을에 들어가도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을 지키려고 있고 교민들은 이제 친인척이나 아니면 필리핀에 아는 분들 집으로 대피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취재 중에 현장 인근에서 총격전도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속 대응팀이 이제 교민들을 찾아서 이제 다니는 활동을 하는 중에 인근 지역에서 총격전이 발생해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놀라서 대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앞도 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일부 그 여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놀라서 대피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인근 교도소가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면서 교도소에 있던 죄수들이 탈옥을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 대응팀과 저희 취재진들은 한동안 이동이나 절대 그 취재를 멈추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다리 위를 걸어서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저 다리가 그 산완이고라고 그 사마르 섬과 그 레이떼 섬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저희가 사마르 섬에 저희는 묵으면서 이제 레이떼 섬으로 취재를 다녔는데 레이떼 섬으로 다리를 넘어가는 순간에 넘어가서 한 200-300m 갔을 때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을 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빠방 소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서 오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저희에게 차 돌리라고 차 돌려야지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돌려서 나오는데 보면 막 그 옷도 못 챙겨 입고 도망 나오는 이제 소녀도 있었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 챙기러 또 들어가는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대기를 하다가 그쪽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래서 다시 이제 현장 취재를 해야 되니까 또 들어갔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현재 우리 신속 대응팀이 급파가 됐었는데요. 따라다니면서 같이 취재를 하셨죠. 어떤 활동을 하던가요? 네,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띠고 현장에 급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있는 우리 교민이 안전한지 그리고 생사 여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그 두 가지 업무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있는 교민의 안전을 파악하는 업무조차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파악하는 과정은 일단 신고자, 친지나 가족들이 우리 현재 있는 교민의 안전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 신고자들로부터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를 가지고 현지에 있는 그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일단 그 주소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또 그 주소지에 가도 모든 건물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 교민들을 찾아서 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 현지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있냐 없냐, 한국인들 본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뭐 거의 산 넘고 물 건너 교민 찾아 산만리라고 할 정도로 그 과정이 험난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부분 그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 태풍 직후에 신속하게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현지를 떠난 상황이어서 모두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일단 그 현지에서 저희가 만난 신속 대응팀의 그 과정을 잠시 화면으로 인터뷰 잠시 보시겠습니다. What? Tomorrow morning we're maybe 10 o'clock. We are staying at tomorrow morning. So on the way, we will pick you up. So you have to be ready to go back to Korea. Okay? All right. Long time ago, Mr. Kim was living here. I think 3 years. 3 years ago. Already. Yeah. Okay. 3 years ago. Why? 우선 다시 신고자하고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전화가 지금 현재 불통입니다. 아주 어렵네요. 아무튼 다시 또 찾아봐야죠. 네, 저렇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대면하는 형식으로 교민 안전을 확인하셨군요. 어쨌든 우리 교민 50여 명 모두 안전하다고 외교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현지에서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다들 어떻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교민을 찾는 것 자체는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신고자들이 정확하게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갖다가 자기가 보낸 기억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그 약 보낸 주소를 하나 받아서 이제 그걸 갖고 찾아다니고 이랬는데요. 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오르목이나 이쪽에 이제 대피해 있는 교민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배를 타고 나가면 되는데 네.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또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거기 가서 픽업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대부분 이 태풍의 그 참상을 목격한 우리 교민들은 빨리 신속하게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닐라나 세부 같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었었고요. 하지만 일부는 또 상당히 오랜 시간 이 현지에서 살아온 그 인연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만날 수 있었고 네. 또 유학생의 경우에 자신은 안전하게 대피하지만 필리핀 현지의 친구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만난 우리 교민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물에 밀려갔죠. 차 4대 다 물에 밀려가고 나도 물에 쓸려가다가 덤프트럭 잡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애들 3명을 보내고 제 그 처갓집 처남이 사는데 그 와이프가 필리핀 대장이고요. 거기 가서 일단은 피하고 있으려고 며칠 피해봐서 다시 이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 나가게 돼서 안심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안쓰러워요. 네. 태풍 피해 현장 어쨌든 안전하게 다녀오셨다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느끼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태풍 피해 현장 또 참상을 직접 보시면서 짧게 소감 한마디씩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 재난 현장 취재를 통해서 우리 자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 네. 안에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최근의 기상 이변을 봤을 때 이런 네. 초슈퍼 태풍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일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피해 상황을 보면 태풍의 위력이 컸던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옥들이 나무 등 이제 상당히 허술하게 지어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태풍 사고 이후에도 대응하는 매뉴얼, 복구하는 그런 조치들이 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피해가 더 컸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이런 태풍에 대비해서 항상 안전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최계영 기자요. 타콜라반 지역이요. 사실 이번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대피를 시켰다고 하는데 네. 그 지역이 해안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가 더 컸고요. 오히려 대피소에 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가 사고가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 나온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런 잔해물을 빨리 치우려면 중장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중장비 기사들이 많이 죽어서 중장비를 운용을 못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타클로반에 다녀온 박기영, 최계영 순회 특파원과 함께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